안녕하세요.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판심 법무법인은 지난 8월 17일 서초경찰서에 서희초 사건의 브리핑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연필 사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연필 사건 발생 당일인 7월 12일 오후 3시 30분을 전후하여 선생님의 개인 핸드폰으로 발신한 기록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선 경찰의 8월 14일자 기존 수사 발표 기사의 제목, 즉 학부모가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정적, 단정적 제목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브리핑 당시 경찰은 연필 사건 타임테이블, 연필 사건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희초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브리핑 당시인 8월 17일 경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통화 목록 등을 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아직 수사 중인 자료라서 추후 신청하더라도 정보 공개를 해줄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이전인 8월 14일 수사 중이었음에도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를 발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았는데 혐의가 없다고 발표를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이례적인 행위입니다. 오늘 11월 14일 경찰은 서희초 사건 학부모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기관이고 수사 절차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주변 관련인의 범죄 혐의 여부를 찾는 형사 절차입니다. 이에 반해 순직 인정 절차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 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 절차입니다. 우리 고인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학부모에 대한 범죄 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직 인정마저 되지 않는다면 학부모 갑질로 괴로워했다는 문자와 일기장 내용, 내 핸드폰 번호를 학부모가 어떻게 알았는지 소름 끼친다는 동료 교사와의 단톡 내용 등에도 불구하고 서희초 교사의 억울함은 영원히 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판심 법무법인은 어제부터 현재까지 8가지 사항에 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순직 인정 절차는 마지막 단계인 인사혁신처 단계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생활의 어려움을 유일하게 토로했던 동기이자 동료 교사 2명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중요 참고인 면담 조사 요청서를 이미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추후 위 정보 공개 회신이 오면 다각도로 다시 한번 검토하여 24살의 나이에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에서 사망한 서희초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